대부분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표적항암 특약 다들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암투병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는데요. 실무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 경험을 해본 분들의 사연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오늘 그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쉽고 깊게 알려드리는 헤이보험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해봤을 만한 암, 도대체 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표적항암 치료는 고가의 치료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특약인데요. 근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가입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여러 말이 들리기 때문에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조금은 다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표적항암의 단점을 피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헤이보험만의 기준을 제시해드려 보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왜 표적항암을 고민하게 되었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암치료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 변천사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일단 과거의 암치료는 밭에 잡초가 좀 자랐다고 해서 밭 전체에 독한 제초제를 들이붓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죠. 제초제를 뿌리면 잡초야 당연히 죽겠지만 문제는 내가 애지중지 키운 소중한 작물들까지 싹 다 시들어버린다는 건데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사멸시키는 방식이다 보니까 정상세포까지도 공격해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심한 구역, 구토 등등의 전신 부작용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작용으로 환자가 암 때문이 아니라 치료 과정의 고통과 기력 소모 때문에 먼저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이런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2세대 항암제가 출시됩니다. 바로 표적항암제죠. 이 표적항암제가 위대한 이유는 바로 스마트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1세대 항암제를 제초제라고 비유했죠. 반면 표적항암제는 암세포의 특정 물질을 표적으로 삼아서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암세포가 성장에 필요한 신호를 주고받거나 단백질을 조절하는 과정을 직접 차단해서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거나 살아남지 못하게 방해하는 원리죠. 쉽게 말해서 암세포의 생명 통로만 골라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한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보호할 수 있다는 혁신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표적항암 특약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스마트하고 만능인 꿈의 치료제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완벽해 보이는 치료법에도 치명적인 약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의학적인 한계부터 짚어보면 표적항암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세포의 특정 부분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특정 유전자 변이나 특정 단백질이 확인된 환자만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초기에는 효과가 좋아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암세포가 약에 적응을 해버리는 내성이 생긴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만능 치료제라고 하기에는 충분한 단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더 최신인 3세대 면역항암제는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이용하는 이 혁신적인 치료제 역시 100%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도 하고 환자의 상태나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대보다 효과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과하게 예민해지면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도 분명 존재하죠. 단점이 없는 치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현재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첨단의 항암 약물 치료는 사실상 이 두 가지뿐입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아도 1세대 치료의 고통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그 장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표적항암과 면역항암은 암 환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치료 과정에서 오는 이런 의학적 단점이 아닙니다. 바로 비용, 돈이 가장 큰 단점이에요. 표적항암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이 많습니다. 한 번 투여할 때마다 수백, 수천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치료의 단점은 의사가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값비싼 치료 비용의 단점은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겠죠. 그래서 이 비용을 대비하기 위해서 표적항암 특약을 찾으시는데 하지만 여기에서도 또 빈틈이 발견됩니다. 표적항암 특약 역시 완벽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갱신형이라는 빈틈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표적항암 보험은 갱신형인데요. 정작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노후에는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 불안함을 계속해서 안고 가야 하는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빈틈은 보장의 좁은 문입니다. 대부분의 표적항암 보험은 딱 약관에서 정한 표적항암이나 면역항암 치료만 보장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 두 가지 말고도 수많은 치료법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만약 10년, 20년 뒤에 표적 치료보다 더 뛰어난 4세대, 5세대 항암 치료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믿고 가입했던 표적항암 특약은 단 1원도 보상하지 않는 말 그대로 무용지물인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비싼 치료 비용은 무섭지만 선뜻 보험으로 준비하기에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아주 큰 단점이 있는 게 바로 표적항암 치료예요. 근데 이 표적항암 보험의 빈틈을 완벽하게 메워줄 해결책이 있는데요. 바로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입니다. 이 보험은 표적항암의 단점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보험료 인상 걱정이 없는 비갱신형이 가능합니다. 표적항암과 반대로 한번 정해진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만 내고 만기까지 보장받는 비갱신형으로 가능한데요. 노후에 소득은 없는데 보험료가 오르는 비극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장의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표적항암은 특정 약물만 보장하지만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는 암 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이 세 가지를 모두 통합해서 보장하는데요. 즉 비급여 항목이기만 하면 치료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보장이 되는 거죠. 셋째, 연간 1회 한도로 만기까지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회만 지급하고 사라지는 표적항암 특약과 달리 매년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있는데요. 물론 매년 보장하는 표적항암 보험도 있지만 대부분 2년 차부터는 보장 금액이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반면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는 매년 동일한 금액을 보장하기 때문에 재발이나 전이가 발생해도 고액의 치료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좋은 보험이라면 그럼 보험료가 비싸겠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아 보여요. 암진단비와 비교해보면 가격 수준을 알 수 있는데 1000만원당 단가 비교해서 암진단비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데요. 물론 진단비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납입보험료 대비 매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 금액은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앞선 표적항암과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가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위도 넓고 비갱신형도 되고 매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보험에 만능은 없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보험에도 아주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보장 금액의 한계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는 보통 연간 1회 한도로 최대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큰 돈이죠. 웬만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이 안에서 해결이 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고가 치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앞서 확인했듯이 면역항암제나 표적항암제 비용은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넘어서고 치료가 장기화되면 1년 비용만 억 단위를 가볍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 꿈의 암치료기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 역시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몇천만 원의 비용을 선뜻 지출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실손의료비가 있는데 무슨 걱정인가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손보험은 하루 통원 한도가 고작 20만 원에서 25만 원이에요. 이번보다 통원 비중이 높은 최신 항암치료의 특성상 한 번에 수백, 수천만 원이 들 수도 있는 치료비를 실비로 메꾸기엔 역부족이고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 3천만 원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구멍난 우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거대한 비용의 구멍을 다 막기 위해서 표적항암 특약을 추가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표적항암 치료보험의 단점 때문에 결국은 제자리 걸음으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싼 치료는 무섭고 갱신형은 더 무섭다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갱신형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아마 대부분 갱신형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갱신형도 잘만 이용한다면 오히려 비갱신형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갱신형의 최대 단점은 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내가 평생 보장을 원한다면 평생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평생 내지 않으면 저렴한 보험료로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갱신형을 평생 가져가야 할 가족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시기에만 잠깐 빌려 쓰는 10년짜리 한시적 구독권으로 생각하는 거죠. 기초적인 비갱신형으로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를 준비하고 한도가 아쉬웠던 표적항암 특약을 10년 갱신형으로 얻는 겁니다. 그럼 보다 튼튼한 복층 설계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저렴한 보험료로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럼 10년 뒤에 보험료가 오를 때는 어떻게 하나? 걱정 마세요. 그때 가서 그냥 해지하면 그만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죠. 10년 뒤면 지금의 표적항암 기술보다 훨씬 진보된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지금 가입한 표적항암 특약 자체가 부식 모델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묶어둘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갱신 시점에 안내장을 보고 보험료가 감당할 만하면 10년 더 연장을 하고 만약 너무 올랐거나 이제는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미 비갱신형으로 준비해둔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라는 든든한 기초 방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특약을 해지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보장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금 이 순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완벽한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 이게 바로 갱신형을 활용하는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대신 당연히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고 표적항암만 만드는 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와 표적항암 특약은 현재 모든 보험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가까운 보험사를 찾아서 아무 데나 가입을 하면 되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보험사마다 특징이 다르고 특히 성별과 연령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저렴하면서도 보장은 크게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와 표적항암을 가장 전략적으로 믹스를 해서 보장과 보험료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보험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성별에 따라서 추천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A사, 여성분들은 B사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남성분들을 위한 A사 설계예요. 남성분들에게 A사 를 추천하는 이유는 표적항암 특약 자체의 보험료보다는 우리의 기초 방패인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와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의 보험료가 타사 대비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갱신형인 표적항암은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핵심은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인 거죠. 또 이 A사는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의 보장 한도가 다른 곳보다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암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를 연간 1회 한도로 최대 3천만 원 보장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를 2천만 원 추가했는데요. 그럼 표적항암 치료를 받는다면 비갱신형인 비급여 치료비 보장에서 연간 1회 한도로 5천만 원 보장이 되겠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정도 치료비로도 충분하지만 여기에 10년 갱신형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5천만 원을 추가로 얻는 거예요. 그럼 10년 갱신형의 보험료가 1,350원이기 때문에 비갱신형 암주요 치료비, 항암 약물 치료비에서 5천만 원과 추가 5천만 원을 합해 최대 1억의 치료 비용을 저렴한 보험료로 높일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항암 세기조절 방사선, 항암 양성자 방사선, 파티, 면역 항암 등 10년 갱신형으로 여러 암치료 특약을 구성할 수 있는데 역시 10년 갱신형이라 10년간의 보험료는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최신 기술인 중입자 치료 보장도 비갱신형 최초 1회 보장으로 5천만 원까지 든든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갱신형 특약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을 유지하다가 보험료가 많이 오르거나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삭제를 하시면 되는데요.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는 다를 수 있고 또 병원 이력에 따라서 현재 보고 계시는 기준의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저렴한 보험료로 큰 비용의 암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회의보험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여성분들 설계입니다. 여성분들은 비사의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비사는 기본적으로 비급여 암주유 치료비 한도가 2천만 원이지만 여기에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를 3천만 원 구성할 수 있어서 표적항암과 같은 약물 치료비는 연간 1회 한도로 최대 5천만 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비사에서는 비급여 암주유 치료비 2천만 원을 암수술은 회당, 항암 방사선과 항암 약물 치료비는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내에 비급여 암수술을 받고 비급여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또 항암 약물 치료까지 받았다면 이 특약에서만 각각 2천만 원씩 최대 6천만 원이 보장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1천만 원을 더 높일 수 있어서 7천만 원의 비급여 암주유 치료비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3천만 원이 추가되니까 총 1억의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세 가지 치료를 1년 안에 모두 받아야 하는 경우라 흔하지 않겠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보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 여성분들에게 꼭 추천합니다. 또 갱신형으로 표적항암 5천만 원, 항암 세기조절 방사선, 항암 양성자 방사선을 추가하고 비급여 표적항암을 최대 1억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요. 만약 비급여 표적항암 치료를 받았다면 암 주요 치료비와 항암 약물 치료비에서 5천만 원, 표적항암 약물에서 5천만 원, 비급여 표적항암에서 또 1억이 추가 보장되기 때문에 10년 갱신형의 복층 설계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암 중입자 치료도 남성분들과 마찬가지로 최초 1회 5천만 원을 보장하는데 보험료가 1,050원이에요. 저렴한 특약이라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갱신형 특약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이나 20년 뒤 갱신 시점의 보험료를 확인하고 많이 올랐거나 더 이상 필요 없다면 과감히 삭제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 설계 내용처럼 비갱신형으로 암치료비의 기초 방패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보험료는 연령과 병원 이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병원 이력 파악이 중요한데요. 정확한 고지 의무는 미래의 보험금 지급에 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가입할 보험료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꼭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고지 의무를 잘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표적항암 치료를 둘러싼 논란과 그 대안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결국 핵심은 비갱신형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로 튼튼한 기초 방패를 만들고 부족한 한도는 저렴한 갱신형 특약을 구독하듯 얹어서 빈틈을 메우는 전략입니다. 보험은 단순히 가입하는 것보다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정확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보험에 대한 좀 더 쉽고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회의보험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쉽고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